오늘 수업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분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진료 과목별 인원, 연령대 평균을 계산한 후에 다시 거주 지역별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문제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정렬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의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인원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2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과 최소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대요. 여기에 문제 방법이 시험을 풀어내기 위한 설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정렬이란 얘기는 안 하는데 조건에 정렬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대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반드시라는 말은 없어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첫째 기준, 둘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선택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료 과목별 무작정 따라하기 여기죠.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으로 먼저 하시고 다시 정렬해 가서 다시 하셔도 돼요. 여기서 기준을 추가 한번 하셔갖고 해도 되고, 확인 누르시고 나서 다시 또 정렬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 원래대로 덮고 하시면 정렬에 가서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눌러서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하래요. 그럼 정렬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는 이 지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끝자락에 있는 부분합 버튼 누르셔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진료 과목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의 부분합은 제일 앞에 있는 진료 시간대 항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 과목별 바꿔주시고,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주시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거주 지역별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할 건데, 다시 거주 지역별 연령대는 뺀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는데, 이때 주의사항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폐지하고 한다라는 거. 이거는 안 해주면 첫 번째 계산했던 항목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진료 과목별로 부분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과목별로 정렬을 한 거고요.
거주 지역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거주 지역별로 정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원에 대한 평균. 여기 평균 인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군데를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서 소점 자릿수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소수점 이하를 두 자리까지, 소수 이하 두 자리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귀찮으시면 하나씩 클릭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줄이시고, 여기는 자릿수를 늘려주시고, 어디는 또 늘려주시고, 어디는 또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평균이 밑에 나오고, 최소값이 나중에 계산됐기 때문에 최소값이 위에 나타나요. 순서가 그래요. 평균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나중에 계산했기 때문에 위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문제에서 명시를 안 했지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지와 문제에서 제공하는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결과를 봤더니 지금 글자가 이렇게 밀려나갔어요. 셀을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지에 있는 실제 답안 결과 화면을 보면 글자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셀이, 너비가. 그래서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펼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나머지 너비는 일일이 좁히거나 넓히는 거 아니고요. 글자가 밀려나갔는가만 그거만 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 125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렬이라는 걸 먼저 작업하기 위해서 정렬 대화 상자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첫 번째 정렬에서 기준이 뭐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는 것들을 각각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의 순서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정렬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문이 나오고, 영문에서는 이제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공란.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이렇게 하고요. 내림차순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것대로 한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기역에서 히읗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는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 뭐 ABC 순서는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그 다음에 공란. 공란은 정렬의 대상이 아니다. 공란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원래 컴퓨터상에서 공란은 굉장히 작아요. 숫자보다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엑셀 특성상 비워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란은 무조건 끝으로 내려가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함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다행히도 요거는 안 건들더라고요.
여기 1, 2, 3, 4 보이시죠? 1, 2, 3, 4. 왼쪽에 보면 1, 2, 3, 4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1번을 누르면 전체가 나와요. 평균과 최소값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를 누르면 그룹별로 나와요. 첫 번째 기준 진료 과목별. 세 번째 3을 누르면 거주 지역별. 네 번째를 누르면 개별적인 거. 그래서 빼기 기호를 누르면 오므라들면서 더하기가 돼요. 빼기를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확장 축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필기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1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인다. 아니죠? 4번을 눌러야 돼요. 끝 숫자를 눌러야 돼요. 1번을 누르면 제일 앞에 있는 작은 숫자를 누르면 전체 그룹만 나와요. 제일 끝에 있는 숫자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숫자를 눌러야 전체적인 개별적인 값이 다 보인다 하는 거. 이건 필기시험 문제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3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섹션 기출 01번 문제가 있어요. 기출 01번 문제.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좀 볼게요.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 분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다시 배달량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렬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하래요. 정렬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는 문제가 정렬할 때 이렇게 한번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문제에서는 그냥 무슨 정렬 하나만 하고 끝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분합에 처리할 때는 표 스타일 밝게 E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요. 밝게 E라고 하는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대값하고 그 다음에 합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값과 합계는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배달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합계를 계산해야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는 정렬을 2번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한 번만 정렬하고 끝내더라고요. 자, 한 번만 정렬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아까에는 정렬에 가서 여기에서 아까 기준이 배달 담당별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시오, 내림차순하시오 이렇게 정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배달 담당이라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요 칸 클릭하시고 그냥 오름차순 누르면 끝나요. 한 가지만 정렬할 때는, 기준을 하나만 갖고 할 때는 굳이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다시 보면은요, 블록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배달 담당이라는 글자를 눌러도 되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으니까 그냥 누르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이 될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부분합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한 이유가 뭐냐면, 도부형이면 도부형, 배무현이면 배무현, 장동이면 장동욱별로 그룹을 져서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룹화 항목도 배달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이니까 배달 담당별로
부분합을 계산하시오라고 물어봤지만 실무에서는 배달 담당별로 부분합을 하려면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 얘를 기준으로 부분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비고 빼고요. 배달 시간 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배달 시간 분은 빼고 배달량에 대한 뭐를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너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글자가 밀려나갔잖아요. 셀의 너비를. 그러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누락된 게 뭐냐면 이 작업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표 스타일. 자, 이 부분합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홈에 가시면 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표 스타일. 이렇게 뭐가 쭉 펼쳐진 게 옆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화면이 해상도를 낮춰놓다 보니까는 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표 서식이라고 이렇게 그룹으로 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얘가 펼쳐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표 서식에 가서 이 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밝게 1번, 밝게 2번, 밝게 3번, 마우스 갖다 대면 3번, 4번, 5번 뜰 거예요. 그럼 표 2번이니까 표 스타일 밝게 2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지라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표 작업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표 작업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냥 우리 홈에서 표 서식을 어떤 걸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클릭을 하면 색깔은 변해요. 알아서 원하는 대로 클릭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된 거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기출 02번 문제인데 반드시 정렬을 하거나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 대상 영역은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딴 데 가서 클릭해 놓고 정렬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래요. 근데 내림차순이니까 히읗이 먼저 나오고 기억이 늦게 나오겠죠?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직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그냥 히읗에서 기억 이 내림차순 누르시면 사원, 부장, 대리, 과장으로 글자가 가나다순의 역순으로 나타날 겁니다. 굳이 정렬 대화 상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부분합에 가면 당연히 직위별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정렬한 거니까. 그룹화 항목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정렬한 직위별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 세 가지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합계를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평균도 계산하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되겠죠. 두 번째 계산 방법은. 그래서 합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 계산하고. 네. 그렇게 되면 먼저 계산한 합계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합계라고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약이라고 결과가 나와요. 썸머리. 아주 옛날 버전에는 2003 이전 버전에는 합계를 계산하셔 그러면 합계라고 떴었어요. 대리 합계, 부장 합계 이렇게 떴었어요. 근데 2003 넘어가면서부터 대리 요약, 부장 요약, 요약이라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만 총합계로 뜨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만. 그래서 간혹 시험에 이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라는 글자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일일이 이 글자를 사원 요약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를 합계로 이렇게 다 일일이 고쳐야 되는, 이렇게 문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작업으로 다 고쳐야 돼요. 예. 작년도 책만 해도 요 세 번째 문제, 기출공익분 문제에서 요약을 합계로 다 바꾸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도 책까지는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말이 빠졌네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이 있는데,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항목을 해제한 후에 확인을 눌러야만이 계산 작업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다 해놨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럼 얘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새로운 값으로 대치든 아니든 간에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럼 정렬을 잘못한 건지 정렬은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럼 부분합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이때 중요한 게 직위별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정렬 항목과 동일한 거를 써야 되니까. 괜히 사원 번호가 앞에 있으니까 기본값이 사원별로 이렇게 부분합을 구하면 부분합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부분합에 가서 제거한 후에 다시 직위별로 놓고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을 두 번째로 계산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정답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